전북의 학교 15곳이 부실공사나 감리 잘못 등으로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개인 사업자가 버스터미널을 인수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시설 개선비로 지원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전북교육청이 대체 교과서 편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학교 시설 공사의 부실이 심각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 다지기가 부실하고 법적 의무사항인 품질 시험 계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수변전 설비의 설계가 잘못돼 정전이 잇따른 학교도 적발됐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전주 홍산초등학교입니다. 전북도청 앞에 신설되는 학교로 1,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전북도의회가 학교 건물 콘크리트 일부를 표본 채취했더니 안전사고가 우려됐습니다. 콘크리트 다지기 공사가 부실해 자재 곳곳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균열 부분들, 그다음에 공급 부분들이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강도는 더 약화되고 철근이 중성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면 부식이 된단 말이에요. 같이. 관련 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55조는 대형 건물의 경우 시험시설과 인력 확보 등 품질 시험 계획을 수립한 뒤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홍산초의 건설 현장은 이를 어겼습니다. 품질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했지만은 서류상으로는 승인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군산 전북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 900kW의 수변전 시설을 2개의 450kW 시설로 나누어 정전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냉난방기의 가동이 오버가 돼서 그 다음에 차단기가 떨어지고 목욕 가다가 찬물 나오고 물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북외국 전기설비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 및 보완할 계획입니다. 부실한 공사나 감리 잘못 등으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을 받은 학교는 무려 15곳이나 됩니다. 부실한 콘크리트 다지기와 말뿐인 품질 시험 계획 준수, 그리고 수변전 시설의 설계 잘못이 적발돼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교 공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전라북도 명단에 98살 할아버지를 포함한 4명이 포함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90명의 남측 대상자 가운데 전북에선 진안에 사는 98살 이석주 할아버지 등 4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측의 최고령자인 이석주 할아버지는 65년 전에 가족과 헤어져 북에 있는 아들과 손자를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10년이 넘은 전북의 국공립 어린이집 239곳이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성조 의원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지만 어린이집은 소규모라는 이유로 정기점검 대상에서 빠져 낡은 어린이집의 안전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소가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군산보건소는 어제 군산의 한 공사 현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근로자 7명이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환자들의 가건물을 수거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4억 5천만 원을 주고 인수한 버스터미널에 무주군이 7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터미널은 금융권의 담보가 잡혀 있었지만 무주군은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150여 명이 이용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이용객이 적어 운영난을 겪고 있던 이 터미널을 지난해 새로운 사업자가 4억 5천만 원을 들여 인수했습니다. 무주군은 지난해부터 낡은 터미널의 시설을 개선하라며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주군은 안성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에 지난해 3억 5천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억 8천 2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년간 지원한 예산은 7억 3,200만 원. 사업자가 터미널을 인수한 금액보다 2억 8천만 원이나 많습니다. 재산가액에 배가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건 그 보조금에 특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승인 없이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터미널을 담보로 돈을 빌려 터미널 건물과 토지에는 7억 8,4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무주군은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그동안 보조금 보존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에 지금 담보가 잡혀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담보가요? 그거는 지금 담보가 잡혀 있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죠. 무주군은 지난해 지원된 보조금은 전 사업자가 운영하던 때부터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고 주민 편의를 위해 시설 개선을 추진했을 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는 주민들을 위해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터미널을 운영해 왔지만 선의가 왜곡되고 있다며 터미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주군은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도 터미널 사업자의 운영 중단 통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은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900여 건의 자동차 불법 개조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는 지난 2012년 342건, 지난해는 372건 등 모두 889건의 자동차 불법 개조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차체 하부나 적재함의 보조틀을 개조하는 안전기준 위반이 3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조 등 안개 등의 임의 변경이 15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호영남시민연대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지역 구수를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지역 독점을 없앨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전북교육청이 대체 교과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른 교육청과 연대를 추진하되 안 되면 독자적으로 교과서 편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초에 국정화 방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미 수차례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힌 전북교육청은 현실화될 경우 대체 교과서 편찬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정교과서에 참고서 형태로 만들지 아니면 교사 연수 교재로 제작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교과서를 대체할 만한 수준의 참고서일 경우 단일 교육청이 제작하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조만간 열릴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다른 교육청의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진보교육감 대부분의 참여가 예상되며 교과서 편찬 시기는 국정교과서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일제시대 전북수탈사, 동학 관련 역사 부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수업에 활용해왔습니다. 전국의 역사교사 97%가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고 전북에서는 40여 개 시민단체와 현직 교사 2,700여 명이 국정화 반대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대한교과서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작될 경우 교육 현장은 정부와 지역교육청 간, 진보와 보수 간 이념 대결로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익산시가 농업용 수인 금강물을 수돗물로 공급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익산시장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북녹색연합은 6급수의 최악의 수질로 전락한 금강호물을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식수로 공급한 것은 3급수 이하 물만 수돗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익산시장의 사과와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익산시는 가뭄에 대비해 금강물을 식수로 사용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8일 동안 10만 톤을 식수로 공급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시군별 가뭄 상황을 파악하고 물 부족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가뭄 대책 상황실에 영농 대책반과 현장 지원반, 상황 총괄반을 설치해 내년 영농기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저수율은 27.4%로 평년 72%에 비해 45%포인트 낮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K리그 스플릿 라운드에서 전북현대가 2연패를 위한 마지막 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북 선수단이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현대는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제주에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2연패의 향방은 다음 주 시작되는 스플릿 라운드에 달렸습니다. 상위권 5개 팀과 한 경기씩 치러 3승을 거둬야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2위 수원에게도 기회가 남은 만큼 마지막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K리그 2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팀이 오더라도 꼭 우승하자라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시작되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북 선수단이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선수들은 지난해 부진을 딛고 올해는 반드시 전북체육의 위상을 되살리겠다며 필승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연습한 대로 부담 갖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저와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중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메달을 많이 따지 않을까 합니다. 전라북도 생활체육회가 노인시설에 생활체육 운동용품을 전달합니다. 생활체육회는 오는 12일까지 완주와 순창 등 5개 지역 노인시설에 짐볼과 요가매트 등 300여 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11회 김제시장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김제 홍심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4월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개도 1000년을 앞둔 전라도의 천년 역사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 1018년에 출범한 전라도가 3년 뒤 개도 1000년을 맞게 된다며 전라도 1000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도는 전라도보다 300년 늦은 1314년, 충청도는 1356년에 개도했지만 전라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이른 1018년에 출범했습니다. 유턴기업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전북 패션 주얼리 쇼가 국내외 바이어와 기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광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북 패션 주얼리 쇼에는 7개 유턴기업과 귀금속공단 기업들이 참여해 자체 디자인한 주얼리 제품들이 선보였고 원광대와 군장대 등 보석 관련 학과 학생들의 출품 작품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보석들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소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전북에 있는 소 29만 2천 마리입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축산농가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아중역터의 도시관리 계획을 철도시설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철도공사가 레일바이크 등 체험형 놀이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아중역터의 도시관리 계획을 근린공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아중역터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면 한옥마을, 아중호수와 더불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길 가는 노인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8살 최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길에서 63살 김모 할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노인 2명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찜질방과 목욕탕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65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익산의 찜질방과 목욕탕을 돌며 탈의실 사물함을 부수고 12차례에 걸쳐 54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